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환경과 사람 그룹의 곽영원 박사를 모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곽영원 박사께서 서울 도시계획과 관련된 1년의 상황과 그리고 서울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아프다. 50분에 걸쳐서 제1강을 하셨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장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고 서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됐고, 둘째로는 여야 각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사람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곽영원 박사가 말하는 이 큰 틀에서 봐서는 이게 소꿉장난 수준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곽 박사께서 지난 금요일 아주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지금 전 국민적 관심사며 동시에 4월 7일 부산시장 선거의 이슈가 되기도 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 1. 가덕 신공항 건설 문제의 당부 시기, 이 점에 대해서 곽영원 박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둘째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특히 부산 지역 근처에서 일본의 이 북구주 가까이까지의 한일 해저 터널을 뚫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이 시기에 적합한가 어떤가, 이 오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한해 가지고 곽영원 박사의 소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가덕도 신공항 관련에 대한 1년의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서울이 앞으로 참 중요한 도시다, 21세기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국군을 위해서 또를 위해서라도 넓고 멀고 깊게 그리고 아주 가깝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 가덕도 공항하고 신공항하고 지금 그 한일 해저 터널 문제도 이게 조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거 처리돼서 막 뒤엉켜서 어떤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딱 될 일인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 가덕도 문제나 이 해저 터널 관련해서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세 가지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문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법을 그 세 가지로 제가 나눈 것은, 첫째, 이 가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딱 이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물론 그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제가 그 뭐 요약해서 다 아시는 바지만 조금 요약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차가운 머리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렇게 뭐 이론적이고 뭐 이런, 사실 부산 사람들이 좀 등 따스고 배 부르고 뭐 이런 그 실제로 매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저는 가덕도 신공항은 결론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 이게 할 일이 못 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애물단지가 될 것이고, 이게 제 생각에는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 뭐 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현했는데 제가 앞부분에 그 뜨거운 가슴으로 얘기한다는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그 초량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저 광안리 해수욕장도 많이 다니고 또 무슨 영도 뭐 정말 다리도 많이 다니고 그 노래에서 나오듯이 영도 다리 난간 위에 초생딸도 많이 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런 심정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오늘 어제의 얘기가 아니고 애정이라는 게 이렇게 뭐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그 한강 종합개발 계획했을 때 책임자로 추천을 해서 한강 종합개발 성공적으로 하고 올림픽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던 김상영 거기에 시장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 토목했던 사람 상영 지금 머리에 합니다만 그 한강 종합개발을 전무를 하셨던 분이 거기 부산시장도 가셨다가 잘못해서 이제 자살하시고 그러셨죠. 근데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가서 좀 부산도 멋있게 좀 꾸며주십시오. 제가 좀 아이디어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 종합 발전 기획 같은 걸 해드리겠습니다. 안상영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사실 모르시겠지만 제가 백스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백스코도 만들고 또 정주화 국회의장이었던가요? 그 양반이 자꾸만 요청을 해서 또 부산의 앞날을 위한 그 세미나 주제 발표도 하고 그래서 참 우리 부산이 21세기에 또 멋있는 도시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산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선거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하면 사실 부산 사람을 뭐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뭐 같이 뭐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데 부산 시민들이 그럴 리도 없는데 참 안타깝다. 두 번째 이제 10조 이상 이제 들여서 이렇게 만들면 이거 아주 전문가적인 이게 어떤 그 파급 효과가 경제적으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공항을 만들 때는 그 공항의 그 활주로의 방향이 이제 풍향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종도의 경우는 북서풍 불고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딱 그렇게 이제 만들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되듯이 이게 북서풍이 불고 남동풍이 부르니까 활주로도 딱 이렇게 만들고 요게 거의 이제 4km 이렇게 해서 이걸 제가 제안해서 오늘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항공 서비스에서는 1등을 한 5, 6년 이상 하는 그런 그 공항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가덕도라는 그 입지가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이게 그 동서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뭐 가덕도의 서쪽에 있는 것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풍향과 뭐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김해 공항은 현재 거의 남북으로 가는 활주로가 있지만 그 새로운 제안은 약간 그 북서와 남동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확장할 때에는 그 항공기들이 이착륙할 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소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그 여러 그 전문가들이 이미 이 결론을 냈던 거죠.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참 제 목소리를 어떤 때는 못 내고 그래서 안타까워해서 제가 그 박창호라고 하는 그 서울대학 서울공대 그 후배 교수에게 좀 부산을 위해서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위원장도 했었죠. 그 평가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와서 좀 아쉬움도 얘기했지만
저보다 어린데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 뭐 한국에 있는 학자들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그냥 뭐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란서 샤르드골 공항도 연결이 돼 있는 ADPI죠. 그게 지금부터 한 4년 전인가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비교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밀양과 김해와 뭐 그걸 변환하는 거, 그다음에 가덕도가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1000점 만점인가 되는데 가덕도가 꼴찌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건 다 아시는 거니까 이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김해공항을 이렇게 그 북서쪽 풍 관련 남동 이쪽으로 해서 그 하는 것 쪽으로 해서 그게 800여 점 맞았고 그 200점 뚝 떨어져서 그 김해 가덕도는 안 된다. 그게 뭐 확장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그 뭐 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철새들이 나르는 방향과 지금 제한한 것과 이게 부딪히거든요. 이게 이거 고도 같은 게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막 하는 일이 아닌데 그렇고 그 지금 가덕도로 하게 되면 아주 그게 정확하게요. 동쪽으로 김해공항하고 서쪽으로 진해에 있는 그 해군 그 공항 있잖아요. 그 가운데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게 2004년인가 2002년인가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시작된 게 이제 중국 민항기가 한번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늘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그 항공 안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물론 뭐 김해공항 뭐 운전을 안 하고 또 뭐 그 진해도 뭐 움직이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등 따숩고 뭐 이런 그런 아주 배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하튼 저 전문가적인 거는 이미 ADPI가 다 했어요. 박창호 교수도 다 하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에게 나왔습니다. 제가 쉽게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뭐 해운대나 뭐 광안루나 그쪽에서 김해공항 가는데 1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가덕도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2시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 2시간쯤 걸리는 거리예요. 이제 뭐 교통이 어떻게 아무리 빠르게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KTX가 저기 대구까지는 공항이 지난번 밀양 얘기했을 때 KTX 타고 오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기서 제외가 되는데 부산도 제외가 된다고요. 2시간 가서 비행장에 갔다가 그 비행기를 또 타고 뭐 수속하고 또 갔다가 내려서 거기서 가고 이렇게 아니 그냥 부산에서 서울 KTX 타면 2시간 조금 더 걸리는데 그게 낫지 그 지금 가덕도 공항에 간다? 그 무슨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런 일을 하죠? 이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비행기로 뭐 아시아 무슨 관문 무슨 헙 에어포트로 만든다는데 이미 지금 서울 인천 공항이 서우두하고 푸동하고 뭐 지금 창의하고 그 쳄라콕 홍콩하고 지금 간사이하고 니가타죠 그쪽 동경 이거고 지금 막 서로 지금 겨루고 있는 마당인데 여기다 또 한다 그러면 누가 헙에어포트라고 그러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여기서 나는 물동량이 이제 비행기로는 굉장히 경박하고 조그만 거 이렇게 아주 가치가 큰 걸 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비행기로 다 날르거든. 비행기로 날르는 게 거의 100% 날라지 거기서 배로 날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부산에서
그런 거는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2%의 그 경제성밖에 없는 걸로 돼서 여기서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물류를 생각해서 한다? 그것도 전문가 전식이 이미 다 설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KTX 탐험대를 거리에다가 왜 만드는 건지. 그 다음에 경박하고 뭐 이렇게 작은 그런 것은 물류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거고. 허베어 보트로서도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입지가 되지도 않는 거고. 이걸 왜 하는 거죠?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반대라는 표현보다 이건 하지 마셔야 되죠. 서울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세 번째 말이죠. 이걸 해서 부산에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있죠? 나 그것도 아까 물류에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은 나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 경제력이 좀 커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죠? 잘 모르겠단 말이죠. 지금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 같은 데는 거의 22만 좀 넘게 그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영종도 공항의 경우 그걸 만들어서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가 창출되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알고 계시지만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24시간 또 운영될 수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는 게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10조 들여서 무슨 뭘 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는 게 옳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컨테이너 포트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게 라인강과 마인강과 도나우를 연결해서 있는 그 대운하의 끝에 있는 로테르담이거든요. 그게 세계 컨테이너 포트는 1위란 말이죠. 라인강 어귀에. 근데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포트는 어디에다 만든지 입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입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구에 있으니까 삼각주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갈래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삼각주라는 게. 그 제일 북단에 그 라인강의 한 줄기이죠. 마지막 어귀 줄기에 거기다 다 붙어 있거든요. 그게 거기다 다 붙여서 있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거 남쪽에 있는 거 이런 그 쪽에는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제가 몇 차례 가봤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면요. 이거 라인강 어구에 있는 로테르담에서 세계에서 컨테이너 보트가 제일 커서 이 모든 물류가 일로 와갖고 나머지 허브이 아니라 이렇게 쭉쭉쭉쭉쭉 뻗어서 뭐 헬싱키까지 가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그런 곳인데 그 80% 90% 이상의 삼각주는 가보면 낙농지예요. 낙농을 하고 해서 아주 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레이징 한다고 그러죠. 풀 먹으면서 평화롭게 해서 그리고 그냥 너무 자연을 그대로 보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쉬어요. 이럴 때 참 메디테이션도 쉬고 그래요. 바다 소리 들으면서 그 자갈 이런 거 보면서 뭐 걸으면서 이렇게 돼. 그래서 사실 80~90%는 자연 상태로 완전히 보존했거든요. 그리고 한쪽만 몰아서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컨테이너 보트를 만들었듯이 낙동강 지금 어구에 철새도 오고 그러지만 동측이 메인이죠. 그 메인이 흐른단 말이죠. 그 흐르고 그런 데에 지금 끝에 가서 가덕도가 있는 건데 그쪽은 물이 흐르도록 하고 이건 흐르도록 해야죠. 배가 더 올라갈 수 있게 해서 서쪽 북쪽 뭐 이런 쪽을 잘 잡아내 가지고 거기다 컨테이너 보트를 만들어서 그것이 물류의 역할을 하고 경제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부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뭐 냉철하게 무슨 전문가적인 식견으로만 이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미래를 어떻게 하는 게 좀 좋겠는가. 무슨 기상천외한 발상을 해서 뭐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되는 마당이지만
이거는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다른 기획을 종합적으로 한번 세워서 부산과 요새 이제 부울경 이렇게 이제 좀 광역적으로 보고 기획을 좀 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산, 울산, 무슨 경남에는 물론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목포와 광양, 여수와 부울경, 목포도 무안과 영암과 해남을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수도 여수와 여천시와 여천군 3녀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고 바로 광양에 있어서 직접 교과들을 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도 가고 이제 컨테이너 포트도 제법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부산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가덕도 공항 같은 얘기는 입지로 벌써 안 맞기 때문에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만 이용당하고 고카 가세하는 사람들의 귀가 휘둘리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가덕도는 가당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 부산시의 시장 도전자들 그룹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곽여근 박사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참고를 하고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이제 그 공항 건설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긴다. 토목공사. 그 점이 첫째. 둘째로는 이 부산의 항만과 항공 이른바 이 동북아 물류센터로서의 가덕공항. 그 두 번째 걸 강조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물류센터 개념. 항공 물류센터 개념. 그건 아까 곽 박사가 이게 샌프란시스코 항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가치 있고 비싸고 가볍고 소규모 네. 이게 항공으로 옮기는 그 센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화물의 그 센터가 가덕공항이 되기는 쉽지 않다. 네. 근데 지금 그런 거 경박하고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오늘 현재 그 2%밖에 안 되거든요. 부산과 대구와 그 지역을 다 합쳐서 얘기를 해도. 근데 그거 2%를 더 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 공사 과정에서 그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 거. 그건 뭐 단시적이고요. 예. 그것 때문에 그 본원적인 것을 그 외면해서는 물론 안 되겠죠. 아니 그걸 한번 하면 그때도 그렇지만 그게 전부 확장성이 있어서 또 일이 되고 이거 뭐 요새 제일 중요한 게 에어시티라는 겁니다. 거기 뒤에 배후 도시가 생기거든요. 영종도의 경우에는 그 배후 도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제가 계획을 한 게 뭐냐면 영종도 또 그 쪽에 북단과 남단을 약 간척 사업을 해서 한 데가 있고 기존에 용의도가 있고요. 용의도 그 해안이 아주 좋습니다. 그 비치가 있고 그다음에 무의도가 있고요. 무의도는 호령 곡산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산도 있고 아주 아름답거든.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대충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뭐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에어포트 시티를 또 만들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물류를 로테르담 뭐 비슷하게 정말 에어포트는 허브 에어포트는 안 되더라도 물류 컨테이너 포트를 만드는 거죠. 앞으로 물류가 요새 뭐 코비드 때문에 배달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머리다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달 많이 하게 되면 그 상품들을 XYZ 축으로 그 스토리지 그 창고를 만들어 놓고 컴퓨터로 불러서 필요한 거 팍팍팍 빼가지고 착착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 할 때도 그럴 때 컨테이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포트를 제가 보기에는 로테르담 다음에 두 번째로 부산이 컨테이너 포트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일 것이냐 하면 이것이야말로 등 따숩고 배부를 수 있는 일이죠. 그런 걸 생각하려는 겁니다. 비행기는 아니다 이거죠. 가덕도는 그게 안 된다. 가덕도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문제는 또 다음 게 더 이상 심화시킨 말씀을 듣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주 정치점화가 되어버렸어요. 여야 간에.
그러니까 부산 중심의 동남해안 쪽에서 일본의 잠깐만요. 북구주 사이에 그 해저 터널 이 공사 문제, 이게 아주 정치마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곽 박사 기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저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금까지 무슨 그 대한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국가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 하면서 올림픽이니 뭐 대전 엑스포 이거 되지도 않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영종공항도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뭐 여수 엑스포 이걸 대 유치원장도 하면서 이런 그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래서 그게 어떤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상천외한 또는 아주 상상력이 있는 좋은 의미로 이런 것을 아주 격려하고 그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창의공학 학과도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럽니다만 그 오늘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가덕공항도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확실히 말씀드렸거든요. 가슴 아픈 일에 왜 이렇게 자꾸만 그래요. 정치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나라가 더 중요하지 이게 정치가 더 중요하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도 한일 해저 터널도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그 한일 해저 터널을 해서 이것 또한 그 얻는 게 뭔지 이게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도보 해협을 알다시피 했는데 그것도 한 50km쯤 되죠. 근데 도보 해협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유로스타가 다니지 자동차가 막 운전하고 다니질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뭐 어떻게 그냥 기차만 하려는지 KTX하고 간사이를 연결해서 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게 첫째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지를 보면 이게 부산이라든지 대한민국에도 크게 도움이 돼야 될 쪽이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그냥 통과 쪽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통과라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져요. 일본에서 왜 일로 통과해서 가죠? 상해로 뭐 가는데 이렇게 통과해서 상해로 갑니까? 포동지 뭐 집어 가고 홍콩으로 그렇게 가나요? 말라카 해협으로 해서 저쪽 중동 가고 그러는데 이거 여기로 가니까요? 누가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북에 뭐 연결해서 어디 시베리아로 가는가요? 누가 가죠? 그 지금 일본이 이제 딴 쪽으로 미국 쪽으로 갈 때는 이제 지금 또 다른 또 생각이 홋카이도 쪽에서 이런 기획이 있는데 그냥 통과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게 물류의 터미널이 되고 이게 뭐 거기서 떨어지는 게 많고 해서 이렇게 거점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도 안 된다. 그럼 통과하는 것도 그럼 뭐 떨어진다. 그럼 뭐가 떨어져? 나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이런 건데 이게 엄청나게 길이 이게 길어요. 231km 정도 될 거요. 그 가라스라는 데서 옥기도 그 섬으로 해가지고 그 대마도로에서 거제도로 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가라스에서 대마도가 131km. 예. 그래도 대마도에서 부산이 42km. 예. 그러니까 전체가 한 170, 80km쯤 되지. 전체는 231km예요. 230km. 그렇게 230km, 1km를 뚫으면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으로는 문제 TBM도 있고요. 이거 문제가 없어요. 요새는 뭐 튜브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해저 물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까지 해저 터널인데 수중에다가도 넣을 수 있는 것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튜브 시스템으로 해서는 만드는 것도 해서 앞으로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조금 테크니컬한 문제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정치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지오폴리티칼 또 지오폴리노미칼 지정 경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큰 문제점이 있다.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멋있는 일을 한 데가 몇 가지만 먼저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 알프스 산맥을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디서 밀라노 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해서 이제 쭈릭 쪽으로 간다. 그다음에 이렇게 간다. 그러다 보니까 산의 그 생태 환경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는 가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뭐 할게요. 거기에 14조를 들여서 1996년에 착공을 해갖고 2016년에서 그 6월 1일 날 개통했는데 14조를 들여서 10년에 걸쳐서 GBT 고타드 베이스 터널을 만들었어요. 이게 장장 길이가 57km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입니다. 홋카이도와 혼슈 이게 연결하는 것이 53.9km이기 때문에 이게 세이칸 터널이라는 건데, 세이칸 터널보다 지금 고타드 베이스 터널이 지금 조금 더 길어서 근데 이런 것은 만들어 가지고 그 지금 참 그 인류 역사상 참 아주 기적 같은 좋은 일을 만들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좀 가치가 있단 말이죠. 유럽 그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하고 연결하는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해서 다리를 하나 만든 거 있지만은 그게 아주 가보니 너무 차가 복잡해서 공항 가기도 그냥 어렵고, 그래서 공항 잘못하면 미스를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아주 먼지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공항을 지금 이스탄불은 완전히 새 걸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들면서 동시에 옛날에 그 트로이의 목마라고 할 때 트로이의 요새 말이 이제 카나칼레인데, 카나칼레의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에르도간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한국 대림과 SK에 주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참 고맙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안탈리아에서 모임을 제가 갖고 둘이서 있다가 왔는데, 그런 것들 아주 서스펜션 브리지는 세계에서 또 최장입니다. 그러니까 터널로 아까 알프스에게서 말씀드린 그 GBT 터널과 또 까나칼레 이제 이런 것이 또 서스펜션으로 제일 최장이고,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그 좋은 기상천외한 일이죠. 지금부터 또 해야 될 건, 예를 들면 말라카 해협을 가면서 자꾸 해적의 문제가 있어서 그 중간을 때려서 운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페낭 위에 좀 얇은 데를 짜서 타일랜드 남쪽이요. 거길 잘라서 그 배가 지나가게 하는 것도 지금 벌써 한 30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파나마 운하도 지금 그 파나마 말고 그 위에 하나 또 만드는 계획도 있고, 그리고 베링 해협도 만들 거 있고, 그 어딥니까?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 지브랄타 해협도 그 뭐 다 이런 계획들은 상상력 있고 참으로 앞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한일 해저 터널은 저는 이게 무슨 그렇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무슨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공사 시작도 안 될 거고, 이게 벌써 문선명 그분도 제가 만났고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좋은 일이겠다. 일본이 좋은 일이겠다 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나눠보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현돼서 뭐가 좋은지 전 이해가 좀 되질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하지 반대입니다. 지금 그 한일 해저 터널 개설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물론 그게 공사비도 많이 들고 공법도 어찌 될지,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그것이 만일 된다면, 그러니까 우선 관광객이
다니기가 쉽고, 그 물류가 그 해상으로 가는 것보다도 속도가 빠를 거 아니냐. 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물류가 대개 컨테이너로 움직이는데요. 대륙으로 간다고 그럴 때도 중국의 동해안에 있는 큰 포트들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상해, 포동 그쪽으로 가서 그다 연결해 가고 그 위에 연운항이라고 있습니다. 연운항에서 기차에다가 배로 가서 탁 실으면 그게 함부르크 그것까지 다 가거든요. 유럽으로. 그다음에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위해도 있고 그래갖고 거기 칭다오로 해서 그쪽으로 또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올라가서 어디로 가죠? 평양으로 갑니까? 그래서 신의주로 가서 그걸로 가서 어디를 가죠? 말씀해 보시죠. 누가 그 물류가 여기 가서 어디를 가려고 가죠? 이제 이북에 가려고요? 어디 만주로 가려고요? 무슨 물류가 그렇게 그쪽에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런 상상력 앞으로를 위해서 기획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이런 말을 전 그게 그 경제성이 있지를 않다. 오늘 두 가지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일 해저 터널 문제는 그것이 현재 시급한 일인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용 활용도가 어떤 것인가 이제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거는 아마 공법상으로도 그렇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00조 1000조까지 갈 수도 있어요. 100조가 아니라 100조.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그것을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얘기는 될지 몰라도 그 경제성 프로파간다는 그래도 뭐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지금 사람들이 그 흔들린다면 그런 정도 우리 국민이 그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더욱더 부산 시민들은 참 그럴 리가 없죠. 그걸로 영향을 받는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곽영원 박사의 제2강인데 지금 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현안으로서 가덕공항 그리고 야당에서 제안한 한일 해저 터널 이게 야당이 제안했다 하는 것만 갖고도 민주당이 친일파라고 공격을 해. 친일파적 행동이라고 한일 해저 터널을 얘기하는 것은 친일 그런 건 아니 아니고요. 그러니까 친일파적 행동이다. 일본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래 제가 보기 좀 터무니없는 그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자관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곽영원 박사는 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아마 좀 충격받은 쪽이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하지 말라 하는 거지만 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 정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그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거 하지 말고 해라. 그 친일도 아니고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오늘 제2강에 대해서도 아마 반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 반향을 살펴서 다음 제3강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